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국민의 고민인데요. 다 어디가 조금씩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뭔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요, 국민들이 저는 적어도 몇 가지 기준들은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배제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딱 지금부터 1년 전인 작년 6월 달에 이분이 국민들 앞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랬죠. 6.3 메르스 심야 해견을 했죠. 아주 충격적인 해견을 했습니다. 딱 지금부터 1년 전이네요. 자, 불안을 조장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반박 한마디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언론 기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대안적 위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박 시장은 메르스를 계기로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져 가다가 다시 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공인받았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1등으로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는 정반대 상황이 되어 있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요, 박원순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비노동자 김구는요, 박 시장에게 여러모로 두고 뼈아픈 상처가 될 겁니다. 박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국민들을 향해서 전파해온 말이 뭡니까? 청년, 비정규직, 안전, 이런 키워드입니다. 시기와 장소, 사람만 다를 뿐이지 스크린도어 사고가 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박 시장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도 매우 늑장이었습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박 시장의 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 시장이 첫 반응을 보인 것이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였다는 겁니다. 출근길에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냉랭한 분위기에 돌아서야 됐고요. 이것은 2014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때 보여준 박 시장의 기동력과는 완전히 대비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빨리 움직여서요, 야, 정말 박 시장 능력 있다 어쩌다 해서 2015년에 메르스 때 또 말입니다, 심야에 막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뻥뻥 뛰었죠. 그때는 그렇게 잽싸게 마하2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니만 이번에는 달팽이가 끼어서 욕조에서 바다로 가는 시간까지 다 걸립니까? 자, 그리고요, 산하기관의 안전업무 외주화라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했지만은 맨날 사고 났을 때 했던 소리라는 부분 때문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피아 논란과 비리 의혹 등 서울 메트로의 해묵은 안맥상까지 다 드러나서 이제 박 시장한테 다 튀어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 주변에서도요,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 후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요, 항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유족을 접촉했는데 유족이 경황이 없었고 서울 메트로가 피해 노동자의 개인 과실을 강조하는 1차 브리핑으로 매를 갖다가 스스로 벌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어쩌다 하는데요. 자,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 말은 다 변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제 보여주기식 대응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요. 어제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에 원순 씨의 엑스파일에 철피아 메피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좀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무슨 자기가 자기를 원순 씨라고 부릅니까? 자, 부끄러울 때는요, 박원순 시장이 안 되고 이 제3자 원순 씨가 됩니까? 그래가 이제서 철피아 메피아 메트로피아하고 전쟁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대선 후보의 자격을 논의하는 기준을 말하는 부분에서요,
사람이 이렇게 사안에 따라 세월호 때 말을 하는 거, 또 서울시 지하철 추돌 사고 때 자신이 빨리 움직였다고 생색을 낸 거, 메르스 때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리고 같은 사고가 지금 3번 반복되어서 삼진 아웃된 부분에 대한 행태들, 이번 사고 초기에 보였던 이 여론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눈치를 보는 태도들. 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는 1000가지 얼굴을 갖다가 내밀 수 있는 뻔뻔한 심장을 가졌다. 혹시 심장에 털은 안 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선 후보가 위선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공교육 강화한다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 보내서 미 8학군, 강남 8학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섭렵시키면서 자기 자식은 초호화 교육으로 대학원 박사까지 보내면서 한국의 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 쓰시면서 즐겁게 살면, 예?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누가 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위선이죠. 자, 평생 시민사회운동을 한다면서, 예? 자녀를 갖다가 한 대학에서, 미대에서 법대로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명품 업체에 후원을 받아서 스위스에 유학을 보내고, 아들은 또 맹력 이 논란이 있는데 런던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에 보냈다가 전 세계의 비엔날레에 참석을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절대 서민이 아니고요, 대선 후보들 각자는 자기 자녀에게 정말로 다이아몬드 수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당 사람들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요, 재산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씩 있고 그 자녀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갖다가 믿지 말고 발을 믿고 행동을 믿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업무 능력요, 쇼할 때는 다 기획이 돼서 잘 나오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자, 3번씩 사고가 발생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업무 능력은 제로다, 검증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까지 되겠다? 대통령 당선되면 주식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몇십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출의 대부분을 정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리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위선적인 사람들을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기문 이 유엔 사무총장, 오늘 아침에 반기문은 보수의 구세주인가 하는 칼럼이 나왔는데요. 지금 계층 갈등으로 분열하는 한국에 공동체 붕괴 위기로 내몰리가고 있는데, 정치인 반기문이 보수의 대표자가 되려면 사회 통합의 성부를 걸어야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하는데, 자,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한 개입니다. 뭔가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스펙 좋고 개인적으로 최상으로 출세한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지금 국민 대다수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 특히 경제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삶을 아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 스펙이 좋고 전 세계적으로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몸에 체화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갖다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식요? 반 총장이 그런 경험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또 갖다 잘 쓰면 됩니다. 적어도 저 정도 스펙 좀 갖췄으면 사람 쓸 줄은 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공감 능력입니다.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요.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위선적이고 아주 이중적이라도 한국에서 바닥에서 구르면서 그걸 갖다 공감하는 척 언론 앞에 감성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선자 수준은 돼야지 대선의 명함이라도 내밀지. 한마디로 하늘에 붕 떠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그걸 공감한다고 해봤자 지난번 대선에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공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안철수의 새정치요. 저는 뭐 말하자마자 사기라는 걸 알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도 속았죠. 그러니까 그 뜻보다도 그만큼이라도 좀 해볼 수는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안철수와 또 반기문의 또 차이는 또 다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무슨 뭐 토크 콘서트 한다면서 전국을 다니고 그래도 무슨 신화적으로 자기를 포장을 좀 해오면서 그 속에서 약간은 공감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넣어왔는데 갑자기 그런 공감이 국민들과 생기겠느냐? 20, 30, 40대가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내년에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 양극화, 부의 집중, 신분 상승의 사다리의 붕괴, 흑수저 금수저 논란, 헬조선 이런 분위기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될 건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보수에서 가장 나았다라는 후보도 1.6% 5년 전에 겨우 이겼는데 내년에 과연 그런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고통에 대한 청년 실업에 결혼도 연애도 못하는 청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이렇게 반 사무총장이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에 가서 업적을 낳고 안 낳고 웃기는 소리야. 필요 없는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한국 사회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들이 정말로 위선적 교조주의자도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정말 국민의 고통만을 들어줘야 되는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일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욕먹을지 모르겠지만은 통일,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통일되면 둘 다 망해서 거들나 버릴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좀 살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좀 살다가 서로 간에 서서히 체제나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 경제적 수준, 제도 등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만나야지 지금은 저는 우리가 통일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을 안아서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니 남북교류니 무슨 대안이 이런 부분보다도요. 우리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무슨 최고의 상의 가치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통일하다가 양 둘 다 쪽박 차서 갈등이 폭발해서 죽을 겁니다. 저는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그런 야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고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요. 너무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해온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 능력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됩니다. 현 이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이념에 교조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도 이렇게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요.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